예. 택시기사 폭행 뒤에 추미애 장관 측근과 통화했다.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경찰이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그런데 이용구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직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잠시 후 여기 내리시면 돼요? 왜 욕을 하세요? 같이 쳐요, 이거?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. 준비를 했습니다. 작년 11월 6일에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,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혹은 3일 뒤에 이용구 전 차관이 추미애 전 장관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통화를 합니다.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이용구 전 차관이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, 장현식 변호사님,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이건 사실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 저도 처음에 보도를 보고 어안이 좀 벙벙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용구 전 차관이 본인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추미애 전 장관 측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는 뜻이고, 실제로 정책보좌관과 통화한 다음에는 공수처장 후보 목록에서 제외가 됩니다. 그런데 16일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이 사실까지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요청으로 법무부 차관 임명이 되는데 뭐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된 건 그렇다 치고요.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도 그리고 청와대도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이 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뜻이 됩니다. 아니,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감이 이용구 전 차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? 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바로 직전에 연루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급하게 임명시킬 정도로 이런 선택을 내려야만 했던 것인지, 아마도 그 당시 펼쳐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확실하게 청와대와 추미애 전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.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11월 16일 이후에는 폭행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 청와대의 당초 해명이 거짓 해명이 아니었는가,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는가, 책임질 사람들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근데 김경진 의원님, 공수처장 후보에서는 제외됐고, 앞서 사실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주에 본인 입장을 밝혔을 때도 뭐 합의금 얘기하면서 했던 게 공수처장 후보에서 자기가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,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, 그럼에도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다.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 추정입니다. 추측이고. 근데 어쨌든 내사 종결 처리를 경찰이 11월 16일 날 했잖아요, 보면.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넉넉한 금원이 지금 피해자 딸 통장을 통해서 갔잖아요, 보면.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뒷말이 안 나올 것 같다.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, 또 그때 맥락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이 워낙 이걸 엉성하게 하다 보니까 이 추미애 장관을 뒷받침해 줄 만한 꼼꼼한 실무 차관이 필요하다. 그때 그리고 고경 차관이 사표 내고 나갔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급히 지금 임명을 했었던 과정이고,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추정컨대 추미애 장관도 이 상황이나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와대에서도 이 전체적인 상황이나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, 사실은 본 사건 자체, 그러니까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, 또 경찰에서 내사 종결,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이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,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가 12월 중하순쯤 해서 이게 검사가 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, 검찰에서.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지금 6개월 이상 이 차관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잖아요. 이런다고 본다면 이거는 경찰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고, 검찰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
사실은 이거 냉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. 예. 근데 문제는 야당이 특검 주장할 만한 얼마만한 동력이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제 추측으로는 이거 숨겨진 부분이 너무 많다.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김경진 의원님의 추론을 잘 들었는데 일부 말 중에 뭐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하고 술에 취해서 본인을 때렸으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잠깐 나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준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용구 전 차관이 폭행 직후에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어제 일부 보도 보니까 당시 측근은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고 이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혹은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추미애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정책보좌관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겠죠. 청탁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고리입니다. 지금 이제 우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첫째,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데 아마 이게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. 두 번째,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.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곤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인하는 걸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. 정책보좌관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듣고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이 꼭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를 했겠느냐,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로까지 이 정보가 가지 않았겠느냐, 또는 다른 이 법무부와 여권의 유력자들한테도 이 소식이 가지 않았겠느냐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용구 전 차관이 그럼 어떤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 11월부터 12월까지의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왜 기각됐는지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마침 이용구 지금 전 차관이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이용구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돼서 못 보는 거지만 굉장히 이 부분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서장, 그 다음에 수사과장, 팀장, 담당자의 휴대전화도 조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통화 목록이 삭제가 돼 있고 일부 간부는 아예 포렌식을 못하는 앤티 포렌식 앱까지 까는 거 볼 때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. 숨기려고 하면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외압과 청탁에서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정책보좌관과의 통화 사실은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 누구와 통화했고 더 나아가면 그 통화 내역이 뭔가 이거를 반드시 검찰이 밝혀내야 되고 검찰이 만약에 못 밝혀내겠다 그러면은 뭐 이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되겠죠. 관련해서 오늘 야당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같이 들어보겠습니다. 주폭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사 돌았다고 보이는 이 사안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뭐라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일선 경찰부터 경찰의 간부, 검찰과 법무부,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또 하나의 권력형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김관욱 교수님, 정리를 해보면 정말 알고도 임명했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측근에게 보고를 했다. 이 부분, 당시 법무부,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든 청와대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당연히 해야죠. 자,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서 지금 모든 내용을 다 한 것처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오늘 경찰이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. 만약에 이 경찰 조사가 몇십일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.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면 지금 경찰한테 갖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. 이거 굉장히 경찰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이거를 허술하게 뭔가 숨기는 것을 했다 밝혀지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경찰 자체가 흔들립니다. 예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걸을 필요가 있는지,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이걸 다 알았다. 이게 숨겨질 수 있나요? 거의 숨겨지기 어렵거든요. 만약에 그 내용 전체가 보고됐는데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안에서 먼저 알았다 그러면 외압이 계속 와야죠. 예. 뭔가 일선에게 뭔가 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마무리를 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경찰이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증거 없이 이것이 청와대는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알겠습니다. 임명을 강행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도 앞서 자막으로 해명을 좀 했는데요. 이 설명도 했고요. 알겠습니다.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이용구 전 차관 논란 얘기 짚어봤습니다.